1944년 6월, 영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불타는 꼬리를 늘어뜨린 미사일들이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건물들을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독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미사일이 런던 중심부가 아닌 약 40km 남동쪽에 떨어졌던 것이다. 사실 미사일들은 런던 중심부를 목표로 발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잘못된 지점에 떨어졌고 독일군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때 영국은 이중 간첩을 동원했다. 그들은 독일군에게 미사일들이 런던 중심부에 명중하고 있다고 믿게 했고 결과적으로 미사일들은 인구가 밀집한 런던 중심부 대신 남쪽에 발포되어 영국의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작전은 약 10,000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런던 중심부 대신 런던 남부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가? 런던 중심부 사람들 대신 런던 남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들어오고 있다. 철로에는 5명의 사람이 꽁꽁 묶여 있어. 기관차는 곧 그들을 칠 것이다. 당신은 조종기를 돌려 기관차를 다른 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그곳에는 1명의 사람이 묶여 있다. 기차의 진로를 바꾸면 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1명이 죽게 되겠지만 당신은 기관차의 진로를 바꿀 것인가? 그렇다면 이 경우를 보자. 당신은 육교 위에서 기차 선로를 내려다보고 있다. 기차가 맹렬하게 돌진해 오고 있고 5명이 철로에 꽁꽁 묶여 있다. 육교 위에는 몸을 기울인 채 기차를 바라보는 아주 뚱뚱한 남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를 밀어낸다면 그가 철로로 떨어져 기차와 충돌하며 기차는 급정거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 과정에서 뚱보는 죽게 된다. 그러나 다른 5명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뚱보를 죽이겠는가? 뚱보를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6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여론조사가 BBC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선에서 기관차의 진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대략 80% 정도가 기관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뚱보를 육교에서 떨어뜨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25%만이 동의했다. 왜 지선에서는 찬성, 뚱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을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우리의 직관을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은 바이러스에 대한 시나리오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600명의 사람이 죽게 된다. 우리는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프로그램 A를 채택하면 2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프로그램 B를 채택하면 600명 전부를 살릴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프로그램 C를 채택하면 400명이 죽게 된다. 프로그램 D를 채택하면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모두 죽을 확률이 3분의 2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B보다 더 선호할 만하고 C보다는 D가 더 선호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A는 비록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기는 했어도 C와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불러오며 B는 D와 동일하다. 선택지들의 구성이 피험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효과가 트롤리학에서도 관찰된 적이 있다. 지선 케이스를 먼저 보여준 후 뚱보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보다 뚱보 케이스를 보여준 후 지선을 보여주는 것이 지선에서 트롤리의 진로 변경에 찬성할 가능성을 훨씬 낮게 만든다. 동일한 현상도 물어보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철학자들이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다. 하지만 문제를 어떤 형태로 제시하건 간에 대다수는 여전히 지선에서는 기차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옳고
뚱보에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결과는 새로운 가설로 이어졌는데 트롤리 문제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럼 도덕 본능을 검토해보자. 도덕은 대개 보편적인 성질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도덕성에는 차이가 있다. 인도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 트롤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행위자가 학식 있는 불암한 계층인 경우 5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떠미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크샤트리아 계층의 전사인 경우 그 행위를 승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렇더라도 요점은 죄 없는 사람을 고의로 해치지 마라. 와 같은 심오한 추상적 규칙들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도덕 분류학자인 존 미하일은 행위를 그것의 수단과 목적, 부수 효과로 해체했다. 수단은 지선에서 조종기를 누르는 것, 목적은 5사람의 죽음을 막는 것, 부수 효과는 보조 선로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구타는 대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뚱보의 부수 효과에는 구타를 동반하는 살해가 포함되며 그것이 바로 뚱보를 죽이는 선택권이 그렇게 명백하게 배제되는 이유이다. 뚱보를 다룰 때 철학자는 우리는 그를 떠밀어서 저승으로 보내야 할까? 같은 도덕적 질문, 규범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학자는 비규범적인 다른 의문들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에 도달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최근에는 우리의 윤리적 행동이 셀 수 없이 많은 비합리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가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가 공짜 동전 한 잎을 발견한 경우 종이 뭉치를 떨어뜨린 행인을 도와주는 경향이 훨씬 크다. 또 우리는 빵집 앞에서 빵 굽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을 때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우리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커다란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보에 근거한 합당한 반성을 거쳐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다고 믿게끔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 하지만 대체로 이성은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을 보여준다. 확실히 우리의 행동은 훨씬 더 상황주의에 좌우된다. 앤서니 에피아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을 좀 더 협조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만들고 싶은가요? 사람들의 성격을 좋게 고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느니 그들 주변에서 기분 좋은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편이 그들을 협조적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나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롤리 실험도 마찬가지다. 피험자들의 선택도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피험자를 2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코미디 프로를 보았고 두 번째 집단은 지루한 다큐멘터리를 본 경우 코미디를 보아서 명랑한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이 뚱보를 죽이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훨씬 더 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뚱보에게 부여하는 이름의 영향을 보았다. 전형적인 미국 흑인의 이름과 부자 가문의 백인 이름을 부여했는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두 선택지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유주의자들 대상의 조사에서는 부자 가문의 백인 운수가 더 사나웠다. 흥미롭게도 10%만이 뚱보를 떠밀었지만 그 딜레마를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바꾸어서 제시했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공리주의적 본능을 드러냈다.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따르면 트롤리 사례들은 뇌에서 계산을 하는 부위와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 간 격렬한 신경계 레슬링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우리 뇌는 결정을 할 때 계산 담당 부위가 자동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해득실을 평가한다. 하지만 감정이 수반되는 결정을 할 때는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자극을 받아 경보 장치를 울리게 만든다. 그리고 계산과 감정이 싸우게 된다.
지선의 경우보다 뚱보의 딜레마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뚱보를 죽이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망설임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밀착 효과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근육으로 직접 강한 충격을 가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움찔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경우를 단지 부수적인 효과로서 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경우보다 더 꺼린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결합되었을 때에는 개별 효과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약물의 상승작용과 비슷한데 만일 A라는 약물을 복용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B라는 약물을 복용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 둘을 한꺼번에 복용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폭발한다. 신체 접촉 행위와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결합된 뚱보 밀기는 그렇게 감정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뚱보 딜레마의 경우 반대가 크다. 만약 공리주의 철학의 주요 창시자 제러미 벤담이 세상을 통치했다면 그는 육교 너머로 뚱보를 떨어뜨리라고 권했을 것이다.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뚱보를 떠미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믿는다. 설령 그들이 벤담에게 설득되어 실제로 뚱보를 밀었다 치더라도 그들은 끔찍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벤담은 그런 죄책감이나 후회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다. 생체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약물로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심리학자, 의사, 철학자들은 화학물질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위험에 맞서는 태도, 협상을 맞이하는 태도, 거래와 협력을 이룰 때의 태도, 충동의 통제와 만족스런 보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발견하고 있다. 화학물질로 윤리적인 행동과 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세계에 한정된 선택지가 아니다. 한 실험에서는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면 사람들은 덜 공리주의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뚱보를 떠밀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학 물질을 통해 윤리적인 행동과 판단을 변화시켜야 할까? 공기 순환 장치를 통해 옥시토신을 대기로 뿜어내는 일을 시작해야 할까? 트롤리주의자는 어떤 도덕적 구분이 타당한지 결정하고 싶어 하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직관을 찔러보고 두드려보고 무게를 재어보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우리의 도덕적 항해에 도움이 될 깔끔한 사례들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도덕 특수주의자에 따르면 언제나 행복을 극대화하라는 결과주의자가 된다거나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무론자가 된다거나 하는 올바른 도덕적 경륜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 독특한 사정이 있고 윤리적인 사유는 트롤리 학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체계화될 수가 없다. 트롤리 학자의 연구 과제는 어쩔 수 없이 출발부터 실패할 운명인 것이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일대를 휩쓸었다. 주 방위군 소속 군인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했다. 이쪽 지붕 위에는 2명의 가족이 올라가 있고 저쪽 지붕 위에는 6명의 가족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기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느 쪽을 구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트롤리학은 윤리학의 근본 쟁점들, 이를테면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결정적인 질문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탈 것을 제공했다. 영국 케이스에서 그들은 처칠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도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미사일이 런던 남부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을 지원한 처칠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한다.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철학자들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건 간에 육교 위에 뚱보가 처한 이상한 상황이
열쇠인 것만은 틀림없다. 나는 그 뚱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